안녕하세요. 영어스쿨입니다. 여러분,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6년 넘게 영어를 배웠고 또 그렇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영어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영어가 안 들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해석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영어 문장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영어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국 유학 10년 그리고 영어 교육을 전공하면서 깨달은 비결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영어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해석도 잘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영어와 한국어 문장의 차이, 그리고 영어 문장의 특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어 문장의 구성 요소인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의 다양한 형태와 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어 문장의 성격과 구조와 어순이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요. 영어 문장의 뼈대인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올 수 있는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영어와 한국어 문장의 대표적인 차이, 그리고 영어 문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로 말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조는 메리를 사랑한다 라는 순서로 말하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서 메리를 조는 사랑한다 라고 말해도 뜻에 변화가 없고요. 이해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어에는 은, 는, 이, 가, 에게와 같은 격조사가 각각의 문장 성분 뒤에 붙어서 단어의 역할과 의미를 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어떤가요? 영어에는 한국어 같은 격조사가 없습니다.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John loves Mary. Mary loves John. 주어와 목적어인 John과 Mary의 위치가 바뀌면서 문장의 뜻도 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John loves Mary는 존이 메리를 사랑하는 거고요. Mary loves John은 메리가 존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면서 문장 전체의 뜻이 바뀌어버렸는데요. 영어에서는 한국어 같은 격조사가 없는 대신에 문장의 형식별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올 수 있는 위치와 순서가 딱 정해져 있고요. 딱 정해져 있는 위치와 순서가 문장 구성 요소들의 역할과 의미를 결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문장의 형식별로 딱 정해져 있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의 위치와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되고요. 만약에 정해진 위치와 순서가 바뀌면 문장의 뜻이 바뀌거나 아니면 틀린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문장의 형식별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의 위치와 순서, 다시 말해서 어순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행히도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의 위치와 순서의 조합에는 딱 5가지밖에 없는데요. 영어에서는 그것을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장의 오형식을 가르쳐준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치명적인 오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 문장이 바로바로 해석되지 않고 영어 실력도 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치명적인 오류가 뭔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5형식 문장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순입니다. 그리고 일반 문법책에서 이 문장의 오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문의 형태를 보면요. 이 형식은 time flies. 이 형식은 she's beautiful. 3형식은 I like French fries. 4형식은 she paid me $10. 5형식은 my friends call me Tom.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5형식을 설명하는 예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접하는 영어 문장들이 이렇게 간단한가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책이나 뉴스에서 접하고 해석해야 되는 문장들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에요. 참고로 이 문장들은 각각 1형식, 2형식, 3형식인데요. 영어 문장의 구성 요소인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단 한두 단어로만 된 문장의 5형식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한 치명적인 오류란 게 바로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문장의 5형식을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단 한두 단어로 된 최소한의 문장으로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하거나 또는 글을 쓸 때 짧게 말하고 짧게 쓸 때도 있겠지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고 의미가 복잡해지면 당연히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도 구나 절의 형태로 길어지게 되고요. 또 그렇게 쓰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구나 절로 길어진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하는 긴 문장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구나 절로 길어진 형태의 문장을 이해해야지 영어의 문장 구조와 문장의 유형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구나 절로 길어진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영어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서 주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설명한 논리대로라면 주어는 한 단어로 짧게 말할 수도 있고요. 구나 절의 형태로 길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plane landed 30 minutes late. She's pretty. 이 문장들에서는 그간 우리가 일반 문법책에서 본 것처럼 한두 단어로 된 명사나 대명사, 즉 the plane과 she가 주어로 왔습니다. 익숙하시죠? 다음은요. A pretty girl is passing by. 이 문장에서는 세 단어로 된 명사구가 주어로 왔습니다. 즉, a pretty girl, 예쁜 소녀, 전체가 주어예요. 다음은요. Climbing mountains in winter is dangerous. 이 문장에서는 동사 ing 형태인 동명사구 전체가 주어로 왔습니다. 즉, climbing mountains in winter, 겨울에 산을 오르는 것, 전체가 주어죠. 동명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긴 일을 말할 때 쓰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던 또는 해왔던 것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To arrive there on time was not 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이 문장에서는 to-do 형태인 부정사구 전체가 주어로 왔네요. 즉, to arrive there on time, 거기에 정시에 도착하는 것 전체가 주어입니다. 부정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쓰고요. 앞으로 혹은 미래에 할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That he loves her is surprising.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 that으로 묶인 that 절 전체가 주어로 왔습니다. 즉, that he loves her,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전체가 주어죠. 그리고 that 절은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은요. Whether you agree or not is not important.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 whether로 묶인 whether 절 전체가 주어로 왔습니다. 즉, whether you agree or not, 당신이 동의하던 않던 전체가 주어고요. whether 절은 뭐뭐이거나 아니거나 라는 뜻을 전달할 때 씁니다. 다음은요. What he writes becomes a bestseller. 이 문장에서는 관계사 what으로 묶인 what 절 전체가 주어로 왔네요. 즉, what he writes, 그가 쓰는 것 전체가 주어입니다. what 절은 뭐뭐한 것,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Whoever reads the book will find it interesting. 이 문장에서는 복합관계사 whoever로 묶인 복합관계사절 전체가 주어로 왔습니다. 즉, whoever reads the book,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라는 말 전체가 주어고요. 복합관계사절은 뭐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혹은 뭐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라는 뜻을 전달할 때 씁니다. 지금까지 예문에서 본 것처럼 I, you, Tom 이런 말만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주어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문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따로 배웠던 동명사, 부정사, 접속사 대절, whether절, 관계사 what절, 복합 관계사절이 말의 의미와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모두 똑같이 주어로 쓰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어로 구나 절이 오는 것은 모노체 용어고요. 구어체에서는 주어가 구나 절로 너무 길게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구나 절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앞세우고요. 진짜 주어인 구나 절은 뒤로 빼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문어체에서는 To arrive there on time was not 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라고 쓸 수 있지만 구어체에서는 그보다는 was not possible to arrive there on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라고 하는 게 보기도 쉽고 읽기도 편합니다. 어쨌건 알고 보면 모두 이렇게 주어로 쓰이는 말들인데 아쉽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법책에서는 주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어를 알려주지 않고요. 한두 단어로 된 주어만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대절 따로, 관계사절 따로, 복합관계사절 따로 모두 따로 각각의 문법으로 쪼개서 가르쳐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 문장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영어 문장이라는 하나의 큰 퍼즐에서 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같은 애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문법을 위한 문법만 공부하면서 영어 문장의 퍼즐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방금 영어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의 모든 형태와 용법을 설명하면서 명사구, 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대절, whether절, 관계사 what절, 복합관계사절에 대한 설명을 불과 5분도 안 돼서 다 끝내버렸다는 사실이요. 영어 문장의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의 형태와 용법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조각조각 배웠던 문법들이 이렇게 한 방에 정리되고 설명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방금 주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의 모든 형태와 의미와 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영어 문장의 오형식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말들의 모든 형태, 의미, 용법,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의 모든 형태, 의미, 용법, 3형식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 4형식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 5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의 모든 형태, 의미, 용법을 안다면 어떨까요? 게임 끝나는 거죠.
그걸 다 알게 되면 여러분은 영어 문장 구성 요소들인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의 모든 유형을 알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조각조각 배웠던 영어 문장의 퍼즐 조각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영어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유학 10년 그리고 영어 교육 석사 과정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고 사용해 왔는데요. 영어의 모든 말과 문장은 문장의 오형식 안에 다 들어있고 문장의 5가지 형식에서 각각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의 모든 형태와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면 이 세상에 어떤 영어 문장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조각조각 배웠던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영어 5형식 문장의 각 구성 요소별로 재분류하고 재정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작업의 결과가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어를 시작으로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시리즈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의 모든 형태와 의미와 용법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요. 이 표에 정리된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하시고요. 특히 대표 예문은 다 외워야 됩니다. 이 예문들을 외우고 나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주어가 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의 각 유형별로 좀 더 많은 예문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세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의 핵심인 문장의 5형식에서 각각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말들의 모든 형태와 의미와 용법에 대한 영상들을 정주행하시면요. 영어 문장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영어 문장의 모든 유형이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문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어 초급자였다면 곧바로 중고급으로 레벨업 되면서 여러분의 영어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영문법은 그냥 덤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세요.